안녕하세요. 9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장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 아시아 시장 오전에 열렸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였어요. 계속. 그 아시아 시장 끝날 때까지 장 마감 할 때까지 계속 아래로 꽂았어요. 마이너스 100포인트 막 이렇게. 투심을 안 좋게 해서 전저점 이탈시킬 것처럼 해놓고 자기들은 막상 본장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막 흔들다가 양봉 마감했어요. 아시아 시장은 죽으라고 투심 악화시켜놓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은 강하게 올렸어요. 그 이면에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제가 눈여겨보던 애플이 마이너스 1% 출발해서 2.5% 종가 마감했거든요. 이러면 3%나 오른 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1인데 3%였으면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 했는데 쓸데없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본의 아니게 거의 일주일을 빼버린 거예요, 애플이. 생각보다 시장은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애플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깨지면 바로바로 들어올리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 깬 것 같지만 이거 분명히 바로 다시 150불, 160불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는 본장 만들어 놓고 아시아 시장 열렸을 땐 신나게 흔들고 참 어이가 없죠. 그렇게 해서 마감해서 결국엔 오늘장 투심이 오늘 사실 수급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체감상은 좋을 거예요. 장은 음봉인데 체감상은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종목들이 두루두루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빠진 것도 별로 없고 테마주도 뭐 시세를 조금 몇 프로씩은 줬고 이런 건 있어요. 다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저녁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이렇게 오르죠. 그럼 막상 FMC 시작하면 흔들림이 올 수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부터는 행보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미국 시장. 그게 나아요. 근데 뭐도 모르고 목요일 되면 세상 망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를 100bp든 뭐 0.75든 0.5든 그게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로금리까지 가고 연준이 안 해야 되는 스탠스를 많이 보여서 문제지 사실 금리표를 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요. 원래가 여기 있던 애예요. 미 10년 국채금리가 3%에 있던 애인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뺀 거지. 원래 얘는 여기서 머물던 애예요. 그냥 3% 내에서.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가만 빠져준다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러시아 전쟁 끝나면 되고. 근데 무슨 금리를 올리면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미 1년 반을 눌렀으면 많이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로보추가 많이 올랐어요. 로보추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 주식을 좀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일 많이 상승한 로보티즈를 보면서 야 이거 대장주인가 보다. 로보티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뉴스를 찾아봤더니 정부에서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열다고 해서 어제 모트렉스 시간에 상승해서 오늘 많이 올랐다가 밀렸고요. UAM이랑 로봇 배송한다. 특히 로봇 배송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배송을 진짜 시작하나 보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민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아파트가 많이 오른 광교. 거기서 로봇 배달 시작한다 그래서 그럼 로봇주가 진짜 가나 보다. 찾아봤더니 로보티즈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대장주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주시장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사실은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대장주가 맞아요. 맞는데 얘네가 지수 대비 생각해 보세요. 지수 대비로 반대로 올라갔죠. 지수는 내려갔는데 이게 얘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수는 빠졌는데 얘는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그리고 엊그저께 고점에 대한 매물 압박 그게 있다 보니까 쉰 것뿐이지 로보티즈가 최수혜주가 아니라 그냥 얘는 그동안 덜 올랐어요 로봇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간 거지. 이 주식을 갖고 우와 이거 대장주다 대장주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슈림 로봇은 뭐 매각 관련 이슈 나와서 그동안 이렇게 올랐던 건데 상관이 없어졌고요. 잘 골라서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SPG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카페에다가 썼을 땐 이 근처에서 썼었어요. SPG를.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었고. SPG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이거 왜 구조상 갈 수밖에 없는, 얘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건데, 저는 SPG, 레인보우, 유일로보틱스 이 세 개를 보지, 뭐 로보스타라든가 여러분들 뭐 휴림 로봇이나 로보라든가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장주가 되기에는 지금 힘들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힘듭니다. 또 하나는 포스코가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현대 BNG 스틸도 포스코와 같이 공장이 멈췄다고 해서 스테인리스 공급 우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금강 철강, 하이스틸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이 포스코 대비해서 수혜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지금 포스코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3개월 안에 정상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철강 가격들도 좀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수혜도 보고 뭐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세 탄력을 주기 위한 뉴스를 껴맞추는 거지. 물론 여기서 단타가 나올 때는 뭐 하는 게 맞지만은, 저는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굳이 우리가 쫓아가서 얘네들 노는 데 가서 디프리 파동에 당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딱 봐도 전저점 이탈할 것처럼 위태위태 하거든요. 근데 길게 보시면 여기 굉장한 매물 하단이 있죠. 이 구간이. 여기는 깨기가 힘들어요. 금융위기 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깬다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저점 깬 건 SK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이런 주식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는 저점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도 좀 위태위태하고, 또 하나는 얘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따상상에 못된 짓을 해서 굉장히 지금 매물 압박이 심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또 한 번 되프리 파동 나와가지고 또 팔아먹었죠. 이건 힘들어요, 지금. 추천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현대바이오. 그저께. 이게 또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일반 분들은 이거 반등 오나 보다 하는데, 이런 데서 못 팔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음봉 나왔을 때 이건 끝난 거예요.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돼요, 빨리. 이제 안 돌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 현대바이오는요, 기본이 10,000원을 가야 되지만, 현대바이오나 노침통제약, 일동제약 이런 애들 목표가 다 10,000원 아래예요. 다 10,000원 정도 가야 돼요. 일단 일동제약이 그나마 뭐 10,000원 중반대 내려가겠지만, 신풍이나 현대바이오는요 안 돌아옵니다. 앞으로 절대 안 돌아와요. 죽었다 깨나.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현대바이오 주주분들은 5년 10년 걸릴 바에는 다른 주식에서 한 달에 마음 편히 5%씩 하는 게 그 플레이가 낫다고 봅니다. 이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주인 건 방산주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근데 여러분, 방산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이때만 해도 방산주 안 사면 바보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젠 방산주 사면 바보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면 바보 같을 때 사야 돼요. 이 방산주는 절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방산주 중에 최선호주로 좋은 거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 이 정도? 요 정도 보는데, 이건 뭐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전주가 오르비텍이 제일 상승률 높았는데, 여러분 원전주는 길게 보면 좀 과하게 내려간 면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길게 보면 박스예요.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물을 타실 분들은 물을 타시고, 신규로 사실 분들은 신규로 사셔도 되고, 저는 FOMC가 빨리 끝나서 마침표를 찍어야, 9월달 마침표 찍어야 시장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혼조세가 나올 건데, 혼조세 지나고 나면 전 오를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힘이 없어요. LNF가 또 음봉이 나왔는데, 물론 LNF가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LNF가 이렇게 나오면 코스닥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게 흔들려도, 예를 들어서 얘가 빠지더라도 혹시라도 반도체 쪽이랑 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이라든지 중소형 반도체들, 이런 애들이 커버를 쳐준다면, 하락을 막아준다면 코스닥도 2차 전지가 빠진다 한들 어느 정도는 방어 태세를 갖출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가 딱히 눈에 튀는 게 없어요. 오늘. 그리고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것도 없어서 대형주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라도 카카오 같은 거 보면 오늘 특이하게 물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혜를 받았다는 건 동네 꼬마도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뉴스가 하나 있어요. 카카오가 앞으로 선물하게 환불해도 100%다 돌려준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10%의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줘서 10%는 자기나 가졌어요. 자기네 가졌는데 지금 보면 카카오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모바일 상품 환불액이 7천억을 집행했답니다. 여기서 10%면 700억이잖아요. 이익이. 수수료 10%만 가져가도. 근데 이거를 앞으로 못하게 한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사한 거는 국민의힘, 당연히 국민의힘이 조사하죠. 민주당이 조사하지 않죠.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카카오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 하에서는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수혜를 볼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빠지다 보니까 네이버도 같이 빠지면은 있는데 저는 네이버는 올라간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카카오는 예를 들어서 저런 작은 뉴스조차도 이제는 카카오에 안 좋게 영향이 들어가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이건 힘들어요. 안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보면 지금 이 주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시장에 빅테크라도 오르면 얘가 다시 8만 원, 9만 원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파냐? 못 판다는 거죠, 또. 본전 생각나서. 만약에 12만 원, 13만 원 있는 분들 9만 원대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3만 원 내가 실수했다. 수업료도 치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달라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가 수혜를 받다면 네이버는 보수잖아요. 댓글 창만 들어가 봐도 네이버는. 네이버가 수혜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랑 생각 같으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오리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과자값 올린다고 해서 9년 만에 초코파이 가격 인상을 한답니다. 포카치 평균 15.8% 인상한답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하죠. 스낵 16개가 모두 다 올린답니다. 오리온에서 나온 거. 물론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에는 이제 전가가 될 건데 이 구간은 저점 1 구간이 맞아요. 하지만 오리온은 고점도 여기밖에 못 갈 겁니다. 일단. 그럼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 그것도 단기간은 아니죠. 이 친구는 빨리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SM도 이제 단기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을 더 끌어올리 SM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구간 어디선가 계속 받아놓으면 얘도 20, 30%의 구간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전에 그랬던 애가 누구냐면 덴티움이에요. 덴티움도 여기서 이렇게 회사가 급변하는 일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똑같이 SM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동그라미 친 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온 구간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보이다 보면 이 고점은 넘기지 않을까 시간을 좀 주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엔터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하이브도 보면은 지금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엔터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2차 전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지금 저가에 막혀 있는 반도체, 엔터, 게임 뭐 이런 쪽들 읽어봐야지. 2차 전지,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뭐 태양광 이런 쪽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엄한 주식 안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마음고생 안 합니다, 진짜로. 힘겨운 주식 들어가면 물려도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물려도 회복이 되는 주식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나중에 한번 겪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주가 오늘 좀 올랐어요. 서암기계공업이 오랜만에 조금 오르다 밀렸는데 이건 당연하죠. 매물 압박이 있으니까.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끝났지. 여기서 더 확장이 돼서 폴란드를 친다든가 러시아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면 허무맹랑한 네옴시티보다는 그 네옴시티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700조, 800조, 1000조 이런 사업을 펼칠지 안 펼칠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제가 속으로는. 근데 러시아 전쟁은 반드시 끝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는 앞으로 계속 보는 것도 맞고 네옴시티도 보는 건 맞는데 다 좋다고 봐요.
네옴시티가 끝났다는 건 아닌데 선별해서 들어가야 된다. 종목들을. 네옴시티도. 하지만 재건주는 웬만하면 나올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떤 걸 사도 사실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내일 본방송 때 많은 얘기를 또 할 테니까 또 종목들 언급이 있어요. 제가 오를 것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 아직 메타버스 주들이 아직은 시세 탄력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도 당장 내일이나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훈풍이 불면 다시 또 얘네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거니까 이쪽도 잘 참고하시고 마감 시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